일본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일본어를 전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취업을 준비했던 게 아니고 다른 영어권 나라의 취업을 준비했고 그만큼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뜻 일본에 오게 되니 물론 회사 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는 있고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 꽤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언어 소통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JBC 캐누드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최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엔 저도 해외 취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일본에 취업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저는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여러 번 했었는데 아무래도 해외 취업 자체가 이제 인턴 기회를 얻는 거는 쉬워도 취업과 연계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회사에 취업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실패를 맛봤거든요. 그러다가 현재 회사에서 그 인턴 기회를 얻고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 발표를 하고 취업제를 받고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대학생 때 KDM이라는 멤버십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2010년도에 일본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 대표로서 참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작품들을 세계 각국에서 오는 디자이너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명함도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명함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 시즌이 됐을 때 처음에 이제 명함에 대한 것을 까먹고 제가 막 이력서나 이런 걸 준비해서 해외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군데에서 좌부퍼가 오고 비자까지 준비했지만 비자에서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실패를 여러 번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명함을 모아둔 것이 기억나서 명함에 있는 메일 주소로 제가 전시 때 했던 작품들을 정리해서 다시 보냈거든요. 그 중에 몇 군데 회사에서 다행히 저희 이제 전시했었던 그 작품들 기억해 주시고 인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JBC 캐누드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턴 제의를 받고 일본에 넘어와서 2달 동안 인턴을 한 후 최종 발표를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취업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취업 제의를 받아도 비자가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다가 비자가 나온 후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편하게 알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은 이제 해외에서 전시 기회가 있다 하면 해외 나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해외에서 뭐 워크숍 기회가 있다 하면은 그 참가한 것에만 의의를 두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멤버십 안에서 나이가 꽤 있는 편이어서 해외 취업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알고 친분을 쌓아야지만이 어떻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시 참여나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제가 만날 수 있는 해외 디자이너, 그다음에 해외 분들과 연계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 이후에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이런 좋은 기회로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6년 차로 지금 일을 하게 된 거죠. 홀로 이곳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외국 디자이너로서 이제 해외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이 그 회사 직원분들이 저를 뽑아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외국인으로서의 그런 뭐 적극성을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 일본어를 못하고 영어를 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전파하기를 원한다든지 글로벌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일본어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영어를 하게 만들자 라는 생각에 작은 영어 서클을 만들었었거든요. 사내에서 이게 뭐 매니저라든지 위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어가 아닌 영어라는 강점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아침 8시에 사람들을 모아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그런 영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현재는 그런 영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서클을 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공식적으로 영어 클래스가 생겼어요. 저는 디자인을 할 때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통이라 함은 사람 간의 소통도 있고 다른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당연히 소통이겠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사용될 수 있고, 소비자는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만지면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런 소통의 하나의 단계를 밟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는 단순한 예술가를 떠나서 소통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고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위한 투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디자인을 위한 투자인데요. 개인적으로 단순히 제품 디자이너이지만 제품 디자인을 떠나서 브랜딩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애독하고 있는 잡지가 브랜드 B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럼 브랜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잡지인데, 저는 그 잡지에 나오는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직접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브랜드를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예로 무지에 대한 것도 있고 발뮤다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발뮤다에 대해 알게 되고, 집에 실질적으로 발뮤다 덧팟이라든지 레인이라든지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의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고,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에 대한 관점들을 모여서 훗날에 제가 디자인하는 디자인들에도 많은 브랜드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에 지치지 않기만 한 투자입니다. 물론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에 투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워라벨이 있듯이 저도 디자인에 투자하는 만큼 디자인에서 떨어진 자신 스스로 열중할 수 있는 무언가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날이 따뜻해지면은 일본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캠핑을 하고 있고요. 캠핑을 하다 보면은 도심에서 떨어진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마추어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술보다는 커피를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커피콩을 사서 커피콩을 간 다음에 드립을 해서 마시는 그 과정 자체를 상당히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제가 열중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에는 좋은 경험으로서 훗날 디자인에도 영감을 줄 수 있고 좋은 경험으로서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디자이너로서 외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에서도 한국인 저 하나뿐이고 한국인을 대표한다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모든 행동도 중요시하고 제 행동 하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편인데요. 훗날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본 안에서 단순하게 회사 안에서만 활동한 디자이너가 아닌 회사와 회사 외부와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한 얘기로는 여러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 보면은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